소유권 아까 잠깐 공동소유 몇 가지 체킹하고 가봐요. 자, 285페이지 피세요. 공동소유 몇 가지 체킹할게요. 자, 거기 조문 하나 있을 거예요. 265조. 몇 조요? 별표 해두시고요. 공유물 관리, 시고, 보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예요? 쪽수 과반수예요? 사람 과반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럼 방금 전에 제가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왜? 관리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근데 소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뭐 할 수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연결된 점유자도 사용 문제가 없겠죠. 네? 그래서 소수는 누구한테?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한테 가서 토지 반환도 안 되고 지분 차임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수는 누구한테만 가서 얘기해야 돼요? 과반수한테만 가서만 곱하기 지분 참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가시면 거기 가로 2번 분할의 방법에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자 나왔네? 디귿.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오른쪽에 쓰세요. 상수형 경기. 상수형 경기. 그때 형자 나오죠? 그 형성 판결의 대표적 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형성 판결은 자동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그럼 이제 이행 판결은 뭘까? 이행 판결은 이게 아니니까 뭐예요? 그건 자동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 체킹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293페이지 가세요. 293페이지 가셔서 중간에 조문 하나 있을 거예요. 273조. 합유는 조문 하나만 가지고 놀면 돼요. 213조 1항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뭐 하지 못한다. 아까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 합유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 공유물 분할 청구도 자유, 합유 분할 청구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완전 두 가지가 완전 반대예요. 공부할 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먼저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비슷비슷한 것을 기억하려다 까먹지 말고 완전히 뭐 되는 거? 반대. 그 조문 하나 기억하시고 자 294페이지 가세요. 자 맨 위에 판례 별표해 두시고 합유 지분 상속돼야 안 돼요? 아까 공유 지분은 자유라고 했잖아요. 자유니까 지분 상속된다고 그랬지. 근데 무슨 지분은? 상속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인들은 지분은 상속받지 못하니까 같이 사업할 수는 없는 거고 지분 곱하기 돈으로 달라 하면 되잖아. 합유 지분 못 되지 않지만 상속 X 그러나 뭐다? 지분 계산 청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런 얘기. 자, 그 정도에서 1월, 2월은 그 정도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302페이지 가셔요. 용익물권 가세요. 무슨 물건이요? 용익물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한 문제씩.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이 지상, 지역, 전세권에서 시작되는 첫 조문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 그러니까 지상권의 뭐예요? 내용. 지역권의 내용, 전세권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 출발되는 것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돼. 그래서 303페이지 보시면은 279조가 있죠. 네, 지상권의 내용 해가지고 무슨 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갑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관련돼서 현재 뭐하고 있을까? 응? 이 갑의 토지에 관련돼서 뭐하고 있을까? 현재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소유자는 모두 있고요.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죠? 근데 을이 와서 이 토지를 좀 뭐 해달라? 빌려달라는 얘기 아닐까? 그죠? 그래서 타이틀 명칭이 뭐로 집어넣었다? 지상권으로 빌려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명칭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지상권 받은 을은 무슨 권자가 되고 지상권자라고 하는 거죠. 갑의 명칭은 뭘까? 응? 주인은 뭐가 되는 거다? 지상권 뭐다?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이 토지를 이 지상권자가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아니, 이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이 토지 사용 권리가 바로 뭐다? 이게 뭐다? 지상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유가 오는 거 안 오는 거예요? 토지 점유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점유가 없어지겠네? 대신 반환 요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점유로 바뀐다? 무슨 점유? 그러니까 갑은 점유를 잃은 거야, 잃은 건 아니에요. 잃은 건 아닙니다. 주인공이 설정자일까, 권자일까? 주인공 항상 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자는? 그럼 보세요, 여기 시작 지상권자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아니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가 아니죠. 무슨 토지를? 타인 토지를 빌려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 이 사람 목적이.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아니 공작물을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또는 네? 수목을 식재 심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빌려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 건물 신축했을 때 이 건물은 수목, 공작물이 토지에 부합할까 부합하지 않을까? 부합하면 다 누구 거고 갚고 부합하지 않으면 누구 거고 이건 빌려 권한을 가지고 한 거니까 부합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소유는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을 거란 얘기죠. 아니 거기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란 말 나오잖아. 무슨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 그리고 끝에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의 본체는 자, 이 토지 사용이 핵심입니까? 지상물 소유가 핵심입니까? 이 지상권의 핵심은 타인 토지 사용 이게 핵심입니까? 이 지상물 소유가 핵심입니까? 지상 핵심은 토지 사용 아니야 이거. 이런 목적 때문에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모두 있고, 이 지상권도 있고, 이 지상물 소유권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이 빌려 쓴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건물이 날아갔어. 화재가 났어. 지상권은 사라진다. 그대로 있다. 아니, 다시 건물 지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핵심은 뭐가 아니고, 지상물 소유가 핵심이 아니고 뭐다? 토지 사용권이 핵심이니까 이 두 가지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뭐다? 아니고, 이 두 가지는 뭐다? 각자 뭐다? 각자 뭐다? 별개.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도 다시 뭐 하면 되고, 지으면 되고, 또 각자 별개니까 을은 토지 사용권은 그대로 갖고 있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제3자한테 팔아먹어도 좋고, 아니면 을이 지상물 소유는 지가 그대로 갖고 있고, 토지 사용권만 타인한테 또 양도해도 좋다 안 좋다? 좋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 지상권, 핵심은 토지 사용이 목적이지 지상물 소유가 아니죠? 네, 그럼 이제 그 조문에서 보세요.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데 거기 지료 지급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토지 사용료, 지료 지급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료가 뭐라고요? 토지 사용료 없죠? 그래서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뭐가 아니다. 요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무상, 유상 모두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그 위에 전세권이라는 거 있죠? 그 위에 전세권이 있어요? 가로 3번에? 거긴 전세금 지급하고란 말이 있을 거예요. 무슨 지급? 그러니까 물건의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요소다? 전세금 지급이 요소니까 거기는 무상은 안 되고 뭐다? 유상. 그래서 전세권은 이 전세금 관련된 것 가지고 있다가 판례 6개만 볼 거야. 뭐 관련된 것? 시험 문제 낼 때도 다 내는 게 아니고 이쪽에 없는 거 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니까 모두 가능하다. 유상, 무상 모두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주기로 약속했으면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죠? 근데 유상을 약속했는데 아는데 만약에 이 지료 관련된 얘기를 등기를 안 했어. 뭐 하지 않았다? 자, 등기 안 했으면 이 지료 이야기는 당사자 문제이지 제3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료가 뭐가 안 돼 있으면 자기들끼리 달라 하는 거지 누구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네,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료를 약속했는데 만약에 안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2년분에 달하게 되면 몇 년분? 약속 위반이죠. 그럼 2년분에 달하게 되면 주인이 꺼져 나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몇 년분? 무슨 청구?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주인이 바뀌는 수도 있을까 없을까? 네,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 주인 1년분 연체, 현재 소유자 1년분 연체. 현재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2개 더해서 몇 년분 밀렸으니 2년분 밀렸으니까 꺼져. 이렇게 요구하겠죠. 예? 그러니까 또 어른 또 뭐라고 그래요? 어른 또 뭐예요? 야, 내가 너한테 몇 년분 밀렸지?
1년분 밀렸지. 너한테 내가 왜 2년분 밀렸니? 난 뭐다?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합산을 주장하고 이쪽은 합산 인정된다, 안 된다? 법원은 누구 편 들까요? 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합산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합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어디 태도? 네, 판례의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돼. 이 판례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뭐 가지고? 지료 요소가 아니에요. 단 약속했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를 했으면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을 텐데 등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대항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만약에 주는데 2년분에 달하게 되면 소멸 뭐 할 수 있다? 청구. 그러니까 전 주인, 현재 주인 2년분이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법원 가니까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현재 소유자만 얘기해야지. 전 소유자 연체분 합산 인정한다, 안 한다? 그게 판례 태도다. 그런 얘기. 자, 요런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가셔서 자, 304페이지 가보세요. 자, 맨 위에 체킹하세요. 2번하고 3번. 그래서 파란 글자에 지상물이 뭐해도 토지 사용권은 그대로 존속하지요. 다시 뭐 하면 돼요? 건물 지으면 되지 않을까? 다음 세 번째 거 지상권은 지상물과 운명을 함께 하지 않으므로 토지 사용권 지상권과 지상물 분리 양도가 가능하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을은 토지 사용권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 두 가지가 있죠. 별개의 것이다. 뭐다? 그래서 2번, 3번 자주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가로 2번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건. 그래서 유상무상 가능하고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치료를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 등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가지고 자, 책자 307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거기 283조 체킹해 두시고 그럼 이제 절 볼게요. 자, 지상권에서는 기간을 정하면 기간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을 약정했든 안 했든 특질이 기간은 전부 다 최단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래서 기준 기간 30년, 15년, 5년 이 기간보다 단축하면 이 기간까지 연장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무슨 기는? 최단기는 기간 뭐한다?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30년, 15년, 5년 이 기간 보장 받아가지고 기간이 끝났어요. 뭐 끝났다고? 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지상물이 현존할까 안 할까? 현존하겠죠. 그럼 기간 만료가 됐다. 그러면 지상물이 현존했을 때 지상권자가 이거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1차적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뭐 한다고? 그러면 주인은 마음에 들면 뭐 할 수도 있고 예스 할 수도 있고 싫으면 자 예스를 하게 되면 다시 뭐가 되는 거다? 갱신. 역시 기간은 똑같이 최단기로 가는 겁니다. 지상권은 무조건 기간 물어보면 무조건 뭐다? 단단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 그러면 예스 하면 갱신되는데 거절했을 때 뭐 했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조문에서는 그러면
노했을 때 2차적으로 그러면 사시오. 지상물 뭐다? 매수 청구권을 던집니다. 뭘 던진다? 이때 주인이 여기다 대고 야 살게, 나 돈 없어 못 사,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 한다고요? 요거는 청구했을 때 이쪽이 뭐 할 수 있는데 1차 청구 예스는 선택할 수 있는데 거절했을 때 2차적 들어가면 주인은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제 해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갱신 청구권은 이쪽에서 yes, no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이게 청구권이냐, 이제 말을 형성시키는 게 있거든요. 형성권. 무슨 권? yes, no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권이 아니고 무슨 권?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노 했을 때 노발 대발 화가 나겠지. 사! 그래서 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이 뭐 할 수 없다. yes, no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글자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뭐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차 뭐해서 갱신 청구해서 2차적으로 뭐 하면 no.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권자가 배꼽에다 딱 놓고서 공손히 들어가야 돼 있죠. 한 번 더 갱신해 주십시오 부탁한 다음에 거절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러니까 노발 대발 반말로. 노발 대발 뭐다? 반말로. 그러면 그럼 사야 돼. 그럼 결국은 뭐 할 능력이 없으면 갱신해 줘야 되겠네. 그게 그 페이지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307페이지에 있는 그 283조는 압축해 드릴게. 그거는 갱노 지상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A, B입니다. 갱, 노, 뭐다? 지상. 됐어요? 그러니까 1차 갱신 청구에서 노 하면 들어간다. 뭐요? 지상물 사라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은 2번에 니은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권? 형성권. 설정자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지상권에 있는 독특한 제도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308페이지. 자, 2번에 1번 파란 글자 읽어보세요. 파란 글자 뭐예요? 양도 또는 임대 금지하는 특약은 뭐다? 무효.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다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답만 맞춰보면 돼요. 답만. 자, 지금 방금 전에 뭐 있었죠? 지상권 뭐죠? 양도 금지 특약은 뭐다? 무효, 유효.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뭘까? 자, 지역권 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일까 무효일까?
또 이런 거 나옵니다. 유치권, 자,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유효일까, 무효일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법정 지상권 성립 배제 특약, 유효일까, 무효일까? 어떻게 여러 가지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구분 지상권, 무슨 권? 양도 금지 특약 뭐 이런 게 막 나와. 그냥 시험 보기에는 지저분해 막.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예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합니다. 법정 지상권 성립 배제 특약은 무효입니다. 구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효입니다. 하나씩 어떻게 다 맨날 낱개로 기억해? 어? 잘 보면 답이 나와 있네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야, 이게 여기도 뭐에 또? 그래서 모를 때. 이것도 영역을 잘 알아야 돼요. 물권법이에요. 무슨 법? 물권법에서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입니다. 정리 다 끝냈어요. 이게 책에 다 곳곳에 있을까 없을까? 한 번에 해결하라고요. 무슨 법에서?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뭐다? 무효. 그러니까 아까 합산 인정하는 것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죠. 기료 연체 합산하는 거. 그래서 아까 합산 인정 안 한다고.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지상권자. 됐어요? 여기 좀 지상권 가지고 되잖아요, 이렇게. 몰라도 답을 쓸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아는 건 아는 대로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자꾸 연습해 놓으란 얘기예요. 무슨 법에서는? 응? 이런 게 전부 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규정이고 이건? 임의 규정이라 이런 얘기예요.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있다고? 그러니까 딱 모를 때는 뭐다?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가 비교해? 전세권 가지고 또 시비하겠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왜? 지상권이 아니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은 또 왜 유효? 몰라. 지상권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준 잡아서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맨 위에 판례 제목. 아까 치료, 지급, 등기해야지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치료 체납 효과의 파란 글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종전, 소유에 대한 연체기간 합산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요?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뭐 한다? 유리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에 있어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데가 넘기셔가지고 네, 페이지 315페이지를 가보세요. 316페이지 꼭 나오는데 법정 지상권 316페이지에 가로 3번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아니 앞에 글자를 읽어야지 빼먹어.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요 타이틀은 혹시 토지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토지가 굉장히 넓은데 요 끝에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요 옆에 호숫가예요. 호숫가. 그래서 갑은 여기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여기 가서 뭐 낚시도 하고 레저를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토지를 파는 겁니다. 매매를 해요. 자, 매매할 때 혹시 을한테 파는데 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철거 특약이 없다면 갑은 계속 이 건물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계약서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 갑은 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 제목이 뭐다? 응? 관습법 뭐다? 줄입니다. 관습법 법지. 자, 그래서 출발이 뭐냐면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입니다. 뭐라고요?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쪽을 처분하는데 뭐 하는데? 한쪽 처분하는데 무슨 특약이 없다면, 철거 특약이 없었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인정받는다? 네? 관습법 법지. 예? 인정받는다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지가 만약에 수십만 수십만 평인데 저 끝에 여기 하나 건물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철거 특약이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계약서에 뭐가 없었으니까 계속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토지를 만약에 팔 때는 항상 특약상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아니 뭐가 있으면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여기 또 무덤도 있어. 뭐 있다고? 이거 말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항상 특약에 뭐라고 적어요? 토지 매매할 때는. 특약 적어야지 뭐라고. 건물 있으면 네 돈으로 철거하고 묘가 있으면 네 돈으로 이장해야 된다는 특약을 적어야 안 적어야 돼? 여러분 지금 왜 공부하고 있죠? 합격하려고 이미 합격은 다 돼 있어요. 다만 몇 년도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전에 2010년도에 제가 봤던 분이 있어. 2010년인데 2017년에 봤어. 와가지고 인사해. 교수님, 저 아시죠? 제가 그때 10년 목표를 한다고 했었죠. 그 해 합격 못했어 또. 그래서 그 다음에 합격했어요. 근데 감회가 새로울까 안 새로울까?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재수 있어 재수 없어? 아니 재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격수는 뭐가 없어 그 사람 재수할 필요가 없던 그런 얘기예요. 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공부를 이렇게 몇 년 하시던 분이 합격하면은 이 자격증에 대해서 긍지가 생겨.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냥 어쩌다 시험 보고 한 번 되는 분들은 뭐 다 그런 줄 알아 항상. 그래서 몇 년 공부한다 그러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뭐 한다? 좀 넉넉히 좀 하신 분들이 뭐 나중에 돈도 잘 벌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건물 뭐 한다? 반드시 철거 특약 맺고 묘돈 받으신 뭐 한다? 그 특약서는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중개업자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문제가 생겨봐요. 누구한테서 자꾸 뭐라 그래요. 중개업자한테 수수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요즘 수수료 어떻게 한다고 또 뭐 또 깡통내고 또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뭐냐고 해서 이제 틈새를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벌써 철거 특약을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그럼 철거 특약 맺으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철거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관습법 주장한 말이 돼 안 돼. 뭐 그러면 2년만 쓰고 철거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2년 뒤 관습법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여기 관습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관습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거기다 막 돌리는 거예요. 거기다 가지고. 출발 뭐다 이거 토지 건물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고 관습법지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할까? 자,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알아요? 몰라, 지금? 모르면 상수형 경기 있으니까 뭐다? 뭔지 모르지만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답만 맞히면 되잖아요. 뭔지 몰라도.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자, 그래서 3번에 1번에 의의를 체킹하셔야 돼요. 이 의의를 자꾸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소유자를 달리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뭐한다? 아까 했던 지상권은 합의한 지상권이었죠? 요건 합의 없이도 당연히 인정되는 관습법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건은 그 앞에 거 분설하는 거예요. 출발이 토지 건물이 뭐였다? 같았다. 그러면 거기 317페이지 보시면 이제 C번을 체킹하세요. 자,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자 함께를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토지 건물을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사신 분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경력 그것까지만 읽을게요. 토지 건물을 몽땅 사가지고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 안 했다는 얘기죠. 건물은 여전히 을이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갑은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상 건물 소유자일 뿐이죠. 이제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습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예요. 생각하지 말고 함께. 뭐라고? 아까 여기 한쪽 처분인데 무슨 처분인데 거기 함께 시작했다는 거기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함께 들어가면 뭐가 없다. 응? 관습법지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포인트 딱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맨 위에 3번 판례 있죠. 여기 이제 암기법으로 치고 들어갈 거예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지분을 뭐 했다? 자, 지분이란 단어 있죠. 지분, 지분에다가 동그라미 시고 지분에다가 동그라미 시고 영어로 이렇게 G를 쓰세요. 뭐라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에? 나대지 동그라미 나대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은 환지 동그라미 적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대지는 안 되죠. 같은 거 했는데 나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암기법을 설명드리면 거기다가 나대지 응? 영어로 다시 또 한번 강조해. 나대지 뭐다? 지지 마라. 뭐라고요? 함께 뭐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 환자가 두 개가 나와요. 네? 그래서 환장하겠네. 뭐라고요? 환장하겠네.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세요, 그냥. 자, 연습하세요. 뭐라고요? 나대 지 마라. 뭐라고? 지지 마라. 뭐요? 함께. 환장하겠네. 거기 볼까요? 여기 4번에 나대지 환매 있죠? 네? 환매 있고 또 환지 처분 있잖아요. 뭐라고? 영어 뭐라고요? 관습법지 인정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나대 지가 뭐다? 지분 처분. 응? 이거 인정되는 거 기억하는 것보다 인정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게 시험 보는 요령이야, 객관식은. 관습법지, 나대 지 마라, 함께. 미등기 건물, 함께. 그 다음 뭐요? 환장하건대. 환이 뭐요? 환지, 처분도 있고, 환매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번 더 갈 거예요. 뭐라고? 나대 지 마라, 함께. 환장하건대. 관습법지 인정되지 않는 것.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319페이지 가세요. 맨 위에 관습법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철거 약정은 뭐하다? 유효하다. 왜? 토지, 건물,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철거, 특약 맺으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거, 특약 맺으면 관습법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리을의 등기, 필요, 분료, 관습법지, 취득은 자동취득, 등기취득. 등기취득이 아니라 자동취득이니까 등기 뭐한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겠죠. 자, 느낌 가지시면 되고요. 자, 366조 나옵니다. 저당권 관련 법지. 저당권 관련 법지. 넘겨보세요. 자, 나중에 요거는 일괄 경매하고 같이 묶여 들어가는데 요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뭐하다? 같아요. 똑같아야 돼, 동일소유.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이 달라졌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법정시한권 인정 성립 여부 가지고 막 다 적혀 있죠. 다 판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판례 밑에 보면 또 나대 지 나와요? 아까 중복돼 있네. 뭐요? 아니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아야 되는데 나대지부터 시작하면 법지 있다 없다? 없어. 나대지 마라.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 우측에요. 321페이지 보시면 5번 있죠. 네? 공동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되고 신축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죠. 건물도 저당권이 있었죠. 공동이니까. 철거가 되고 신축됐죠. 그럼 저당권이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야. 건물이 멸실되는 순간 저당권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정한다, 부정한다? 그래서 힘들면 여기도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뭐예요? 그것도 법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6번은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다른 건 합동됐다고 돼 있죠? 합동되면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죠. 변함이 없죠. 그땐 법지를 인정해줘. 그래서 어차피 모를 때 찍을 때는
그 6번 판례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시험이 나온 것은 5번밖에 없어. 5번밖에. 몇 번? 그럼 다 비슷하잖아. 아까 뭐 이게 관습 법칙인지 법률 법칙인지 모르지만 전체 통으로 기억하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 대 지 마라. 함께 공동으로. 어? 환장하겠네. 그럼 되잖아. 그러면 이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뭐 이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특 A급 문제야. 무슨 문제? 어렵다 할 때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습 법칙하고 법률 법칙하면 어떻게 기억하라? 아까 기억나잖아요. 뭐야? 나 대 지 영어로 지 마라. 글자가 똑같잖아. 함께 공동으로. 환장하겠네. 그리고 관습 법칙하고 법률 법칙 뭐 되지 않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 일단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법칙은 100%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 법칙은 나중에 일괄경매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도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법칙 문제가 나오면 인정되지 않는 거 딱 기억하기. 어떻게? 나 대 지 마라. 함께 공동으로. 환장하겠네. 그러고서 딱 치고 넘어가세요. 하셨어요? 네, 잠시 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